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국의 한 신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기로 간주하고 그것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내용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시는 한 정치학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 36에 38% 정도가 되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47% 정도, 일본이 15%입니다. 15%인데 이제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지금 아마 한 18% 이 정도 될 겁니다. 한때 이런 대중 수출 비중이 30% 넘었었습니다. 2020년도가 피크였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당시에 30.8%입니다. 중국의 이런 수출 의존도가 30.8%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2020년도에.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대중 수출 의존을 필사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거의 예속되는 것은 일단 경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은 15% 정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5%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18% 그다음에 아마 미국이 지금 한 20% 조금 못 될 겁니다. 20%. 그러니까 이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은 항상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 의존도를 각각 한 15% 내외 정도로 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국가의 선택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한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치학과에 있는 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체계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열 교수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는 과잉 의존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의 움직임이 바로 이번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중 사이에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에 왔다. 한국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과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니까 양국 간의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 의존 상태로 가가지고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골치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다 무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미국이란 나라의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걸 고치기로 나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생활인 그리고 기업가 또 월가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지 않는 비대칭적 여러분들 상태에서 한국과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그런 구조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는 과잉 의존의 리스크를 국가적 위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우호적으로 다루는 그런 언론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 이익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고 우리가 당장 품목관세 자동차 25% 이렇게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트럼프를 여러분들 까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
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비대칭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안고 있는 과잉 의존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로 미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감소해서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에 따른 우려가 점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표가 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다른 어젠다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관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상호 의존이 주는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과잉 의존이 초래한 국가 안보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 대외 의존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호 국가와 공급망을 재편하여 회복력을 향상하는 한편에 안보 관련 기술의 차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다.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이 없고 미국과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도로부터 일정량을 공급받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이지 않지만 관세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선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호감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국내 언론들도 전혀 거론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두 가지 고려해서 미국의 중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부수를 벌린 겁니다. 그러나 월가의 여러분들 투자자나 기업가나 소비자들은 당장 이런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갈등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의존의 다변화보다는 공급망의 국내 이전으로 의존의 축소를 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의존이 지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모두 차단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이 46% 이런 관세를 때려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잉 의존 리스크 해소가 이제 서로 상호 관세를 넘어서 보복 관세 차원까지 이런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역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디카플링, 전략적 디카플링 상태가 이런 데 가가지고 전략적 헤어짐이죠. 그래서 현재 손열 원장 이야기는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졌고 양국의 상호 의존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그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거죠. 한국은 풍전등화 신세인데 미중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에 노출되어 전략적으로 다변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뭐 지금 한 18% 이렇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 과잉 정도는 아닌데 뭐 달리 다른 대체 시장을 좀 더 찾아서 낮출 필요는 있겠죠. 미중 디커플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양자택일의 리스크, 어느 한쪽과 상호 의존의 대폭 축소를 감소하는 상황, 나아가 안보관계의 악화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양자 선택의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대체 시장을 좀 더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특정국 수출 의존도는 20%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네요. 과잉 의존을 측정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수출 의존도 비중을 가지고 대개 보는데 25% 3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 개의 비중이 20에 25% 이상이면 위험, 30% 넘으면 아주 위험, 15% 이하면 이상적인데 두 나라 다 18% 정도 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